그 중학교 때 제가 난민으로 여수에 와서 살게 됐거든요. 제가 남한이지만 웅진반도 그 산팔레스 가까운 남쪽에 살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제 우리가 도망칠 길이 없어서 섬으로 뭐 연평도라든지 용매도라든지 뭐 그리고 섬으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제가 여수에 와서요 뭐를 얻었냐면 그 눈부신 남해의 바다와 그리고 해변에서 나를 오래도록 기다린 페류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영혼의 언어로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페류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책이요. 앤모로 린드버그라는 여자가 Gift from the Sea 라는 단편을 페미니즘에 의해서 쓴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는 사물을 기호로 보아야 된다. 사물의 저편을 읽어야 된다. 능가 모든 사물은 상징적이다. 상징적 언어를 담고 있다. 뭐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페류를 선택했는데 그 긴 페류와의 여정에서 저는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스토리를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도 그런 짓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 페류를 형상학적으로 또 해석학적으로 접근해서 스토리를 일상의 스토리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도 역사적으로 보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하겠는데 이 페류는 우리가 흔히 남한에 우리 한국에는 없지만 여기 밖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페류가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소리를 내요? 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비울 때 공간이 울림을 모든 울림은 비움에서 가능하지 채우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가 비었기 때문에 수많은 파장과 에너지와 빛이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이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깔고 지금 운행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라디오, 뭐 텔레비전, 수많은 지식의 이 흐름이요, 이 공간에 비움에서 가능하지 채워지면 그 우리 참여님 질문 잘하셨는데 새는 어떻게 날아간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초등학교적인 수준에서 대답하려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 그게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 수준에서 대답하려면 뭐라고 할까요? 비었기 때문에, 허공이기 때문에 새는 날아간다. 비움에서 모든 날아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채워진 데서 날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페류가 피리가 되려면 자기를 비워서 공명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뭐 마리아 칼라스가 신의 노래를, 신의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그 몸 안에 비운 곳을, 몸 안에 어디에 비운 것, 그게 폐죠. 렁이라고. 거기에서 울림을 울려내면 물론 목청과 여러 가지가 동원되지만 우리 몸 안에 채워지지 않은 비움을 공명시키면 그 불멸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수미 씨가 부르는 노래도 그 사람의 몸이 다 채워졌으면 울릴 수 없죠. 소리가 날 수 없죠. 비움이 소리. 그러니까 이 페류도요, 자기 크기만큼만 집을 지어요. 모든 페류는. 인간은 소유의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욕망으로 우리는 끌려다니지만 페류는 자기 큰 만큼의 집을 짓지 그 이상의 집을 절대 짓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는 이 동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비우면 수많은 소리를 울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울리잖아요. 이게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기가요, 이 페류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은 자기를 비우면 불멸의 울림 판이 된다. 내가 불멸의 울림의 그 판이 소리의 사운딩 보드가 된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이고로 자기를 채워버림으로써 영원히 더 쓸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은요, 내가 뭐를 잡으면 이 손을 우리 김 선생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뭐를 잡고 놓지 않으면 이 손은 영원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을 때는 수만 가지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수만 가지 것을 우리가 잡기도 하고 놓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것을 잡고 안 놓으면 영원히 그 손은 영원히 쓸 수가 없다는 놀라운 사건에 여러분은 신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페리는 그 비움으로 우리에게 소리를 낸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걸 하나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엇인지 아시죠? 소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쭈꾸미를 잡기 위한 하나의 유인하는 대단히 위험한 이제 인간의 작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요, 이 바다에 특별히 안정감을 좋아하거나 자기 집이 아닌 것도 자기 집이라고 클레임을 하거나 그리고 숨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을 가진 낙지라든지 뭐 쭈꾸미라든지 문어라든지 문어단지가 이런 거와 유사하게 내려가면 그 문어는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이런 집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 집이라고 아주 강하게 클레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부가 들어올리면 그때까지 안 나와요. 배전에 두들겨도 안 나와. 그럼 뒤에 구멍이 있어요. 모든 거는 구멍을 이제 막대기로 쑤시면 그때야 배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생명의 종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이 놀라운 상상력으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잡아가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요, 안주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엘리트주의라든지 계층주의라든지 무엇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무엇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본능을 우리는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단히 유혹을 주는 이것이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나도 그 덫에 걸려 사나 물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빨리빨리 이제 지나갈게요. 이 페류는요 굉장히 색깔이 이은하고 아름답죠. 네. 보석보다도 아름답죠. 근데 언제 이 페류가 둘이 만났을까? 이렇게 둘인데 둘? 이 두 쪽이잖아요 이게. 근데 언제 만났느냐고요. 두 쪽이. 위험할 때. 태어날 때부터 만나서 나와서 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존재는 홀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와서 관계 속에서 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나면서부터 만났는데 언제 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자매님? 눈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죠. 신기해서요. 네? 말씀하시기 신기해서요. 이 페류가 헤어지는 거는요, 이 안에 사는 자기 주인이 죽으면 한시도 같이 있잖아요. 해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해변에 와서 수없이 파도에 얻어맞아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퍼즐의 천재도 그것을 원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된 것이 있고 페류가 부서져서 모래가 된 것이 느낌도 다르고 이렇게 발에 디뎌보면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때 죽냐 하면 어떤 때 헤어지냐 하면 그 안에 사는 이 자기 존재의 이유, 생명의 근거가 죽어버리면 해체가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죽으면 두 사람은 해체됩니다. 영원히 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등을 돌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는 생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계 자체가 생명성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크루즈를 그 전에 가보니까요, 뭐 3,000명, 4,000명이 탔는데요, 어떤 사람이 안 왔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거기 같이 안 왔을까요? 관계가 파산된 사람은 같이 안 왔어. 왜냐하면 뭐 아무리 배가 크지만 자꾸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싫은 사람, 등 돌린 사람이 같이 오겠어요? 다들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셨더라고. 가만히 내가 눈치를 보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관계에서 소외됐거나 해체되었거나 관계가 죽은 것을 우리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순교라는 것이 뭐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는 게 순교 아니에요.
살 수 없는 놈하고 사는 것이 순교고 살 수 없는 녀하고 사는 것이 순교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순교라니까. 오늘요 단두대에서 금방 죽는 거는 괜찮은데 일생을 우리가 그런 관계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일부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폐류는 그런 관계의 이유가 되는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을 때는 느닷없이 헤어지는 것이 이 폐류야. 폐류. 그런데 이 폐류는요, 여러분 잘 아는 폐류잖아요.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 거예요. 이 나라마다 이 색깔이 다르고 이 디자인이 달라.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 근데 이거는 한쪽으로만 났죠. 그렇죠, 자매님. 한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났다는 것이 인간의 어떤 내면성을 대표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 났기 때문에 불멸이라는 것을 항상 그리워하고 우리는 유한하게 났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멸의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또 하나의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여정에 감성적, 정신적, 사회적 행위를 해요. 또 하나의 나가 누구일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내가 누구이냐를 묻고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폐류는 느닷없이 혼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 것 같아요? 이 폐류는 태어나자마자? 어딘가에 붙어요. 붙어요. 돌에 붙어요. 이거는 붙을 때요. 이것이 돌의 크기와 무게와 넓이를 계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한 돌에 붙으면 누가 뛸 필요도 없이 그냥 돌체 가져가 버리면 자기 목적을 상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defeat his own objective. 자기 목적을 패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도 사람은요 무너지는 벽에 기댔다가 벽과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명성이나 인간의 지위 같은 게 하찮은 건데 그런 내 인생을 팔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이 돌은요 절대 바람과 파도와 그 물결이 쓸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만 붙는다고요. 그럼 거기에 붙어서 이것이 어떤 행위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난 껍질보다 더 훌륭한 껍질을 거기서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 돌이라는 그 거대한 그 바위는 자기가 가지고 난 이렇게 연약한 껍질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난 천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선택한 것들이 놀라운 가치라는 말을 이 폐류가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여러분 이 생에 와서 어떤 가치를, 어떤 삶을, 어떤 가능성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뭐 다윗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27편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팔레스타인에는 이 폐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이제 황혼에서 명상을 했는데 옥상에서 거기까지야 누가 나무래겠어요? 근데 옥상 저편에 더 낮은 지부에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나체로. 근데 거기까지도 뭐 신비적이고 낭만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것까지 괜찮은데 그 여자가 누구의 여자냐? 자기 부하의 여자인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데려오게 했어요. 부하를 시켜서. 데려온 것까지가 아니라 동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신을 시켰어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부하를 일선에 나가서 살해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도 아닌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단이라는 한 들판의 광야의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 나라에서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호가 있었는데 이웃에 한 마리 양을 가족처럼 기르는 그 양을 뺏어다가 파티를 벌였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그 다윗이 그런 말은, 그런 사람은 단칼로 쳐서 우리 국민일 수 없다고, 이 나라에 태양에 같이 나하고 살 수 없다. 목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래, 당신이 바로 그런 놈이다. 그런 왕이다. 너는 신의 눈에서 벗어났고 그 신의 저주와 폭풍이 너를 휩쓸어 갈 거다. 뭐 그런 욕을 했나 봐요. 생명을 대놓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나단에 전두환 같으면 그 여자의 목을 쳤겠지만 이 사람은 목동으로 컸기 때문에 감성이 달랐어요. 권력인으로 예루살렘에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들판의 사람이어서 거기서 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눈물과 통해로 가슴을 찢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시편 거기에서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의 해일이 나를 쓸어가나이다. 나를 바위에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바위에 붙지 못하면 나는 영영 내 모습도 어디에 갔는지 모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나를 제발 그 바위에다 붙여주십시오. 이 페리는요, 바위에 안 붙으면요, 수많은 그 적들이 와서 여기를 파먹어 버려요. 한쪽이 비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붙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돌에 붙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초를 먹는 스네일이 뭐죠? 우리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납니다. 달팽이. 이게 달팽이과 동물이기 때문에 채식을 해요. 뭘 먹냐면 미역하고 다시마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자기 불멸의 또 하나의 터전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얻는 곳이 바로 바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분노의 해일에 쓸려가지 않도록 그 바위에 붙여달라. 당신은 나의 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 페류가 없는 팔레스타인에서 그 주전 지금으로 봐도 한 3000년 전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 페류에서 발견한 스토리입니다. 심심한데 박수 한번 치실래요? 나는 도울김이 위대한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을 헤집고 들어오려는 그 사람의 분노나 그 열정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그 정도의 열정을 발휘 못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분이 안 하는 소리를 한다는 뜻에서 저도 유일무이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울 사회보다 더 탁월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저런 커멘트를 들으면 한 철학자의 생각이 나요. 과찬은 그 사람의 실체를 상실시킨다. 이게 진실입니다. 다시 제가 정의하자면 과찬과 혹평은 그 사람의 실체를 상실한다.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쉐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못 알아먹어요. 노틸러스. 노틸러스. 그게 이제 라틴 말로 노틸러스, 미국 말로 써야 영어로는 chambered shell. 곡간이 많은 페류다. 그렇잖아요. 곡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앵무조개다. 이걸 한번 갈아서 은빛이 내죠. 은빛이 나죠. 원래 색깔은요. 앵무새의 주황색과 흰색을 잘 디자인한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을 베끼면 이렇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의 색깔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색깔은 이렇게 들춰보기 전에 몰라요. 이렇게 신비한 색깔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이 사회에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이 항상 호기심과 신비감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보석의 색깔을 감추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많은 골방을 숨기고 있었을 줄을 누가 알았으랴. 네. 그럼 이 골방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더 크게 잘 보이는데. 그러면 몸뚱이가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쪽에는 살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이 페류의 자기 삶의 여정에서 어디였던 것 같아요? 몸 전체가 눕는 곳? 네, 자기가 살던 현재였어요. 네. 현재이고 이 앞은 앞으로 살아요. 앞으로 갈 미래. 이게 과거는 시간의 무덤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신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골반 가운데서 가장 넓은 공간이 어디예요? 거기죠. 현재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기이고 현재라는 것을 이 페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이미 시간의 무덤으로 우리가 기억의 장소로 간 거지 그것은 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쪽으로 살아오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면서 필요 없는 공간을 막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수많은 공간을 여기서 시작해서 필요 없는 공간을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막아놓은 공간에다 구멍을 뚫었죠. 네. 그 실처럼 전부 이어놨어요. 오. 왜냐하면 이 폐류는 누가 사냐면 문어과에 8개인가 10발이 달린 문어 같은 것이 여기 살면서 집을 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흙에서 사는 게 아니라 떠다니면서 지나가는 고기를 이렇게 스네치해서 탁 잡아서 먹고 사는 이게 추진하는 물을 먹었다가 쏘면서 제트기처럼 추진하면서 날아가는 헤엄치는 폐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공간에다 무엇을 담냐면 수소를 담아요. 제가 수소를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뜰 거 아니에요. 이거 가라앉으면 죽어요. 왜냐면 이게 헤엄치는 조개인데 1000m나 500m에 가라앉으면 그 물의 압력이 10톤도 될 수 있고 뭐 2톤도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폭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준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챔버에다가 이 곡간에다가 자기를 들어올리는 가장 그 가벼운 기체를 만들어서 넣는데 여기에 불어 넣는 그 양이요 얼마에 가라앉고 싶으면 조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뺐다 넣었다. 그래서 자기가 조정을 하면서 이게 날아다녀요. 헤엄쳐 다녀요. 굉장한 조개죠. 네. 여러분 폐류를 보고 이 폐류를 여러분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 대단히 신비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숨겨진 과거라는 곳간에 서랍에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계신다? 두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생각 좀 네? 앞으로 생각 좀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요, 뭐를 감추려고 그래요. 부모한테. 그 시기가 어떤 시기 같아요? 우리 두 번째. 네, 사람이 인격이 성립되려면 자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의 인격을 빼앗기 위해서 비밀을 계속 감시하고 도청하고 학교 가면 뭐 1, 2장 들춰보고 뭐 매출에서도 들어서 무슨 연애 편지를 하면 이거를 훔치는 사람은 아이의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는 폭력적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서랍에 비밀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부끄러움을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의 인격에는 손상이 있지만 그것을 톨러런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compassion 뭐 그런 인간의 동정이라고 할까 그런 거로 덮을 때 인간은 인격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서양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라는 서랍 속에 내 해고를 묻어두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중간에 한 이자매님? 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답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조금만 미안해요. 뭐 틀린 대답을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맞는 대답은 여기서 재미없어요. 좀 추워? 지나간 일? 네. 근데 이제 내 과거의 서랍에 내 해골이 있다라는 말은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같이 어두운 패배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과거의 챔버에 해골처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신이 우리를 용서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폐류처럼 그 해골이 있는 과거에다가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요. 그게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챔버에 수많은 해골이 있다면 이 폐류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게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 폐류는 자기를 띄우는 위대한 힘,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위대한 힘, 자기 자신을 비우는 고통과 기억의 아픔도 비우는 위대한 힘으로 자기를 가볍게 띄워서 헤엄쳐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은요,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존재의 신비와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경외감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가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여러분 무덤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신의 은총에 의해서나 우리 자신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들어올리는 삶을 우리는 떠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이 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요, 아이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 너는 길에 이 편에서 돌아왔어? 저 편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해요. 이 편에서 걸어왔는데 길 저편으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 인격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들키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라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멋있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교육적으로 우리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또 묻는 거예요. 너는 캔디샵에서 뭐 거기서 이렇게 윈도우에서 이렇게 뭐 눈을 팔다 왔어. 그렇지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눈을 팔다 왔어. 그러면은 걔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눈을 팔았는데 캔디집에서 서성거리다 왔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대한 성장의 인격의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가장한 진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오버랩되고 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이 폐류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뭐 아무 질문이 날 때.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쪽에는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쪽에는 제가 샘플을 안 가져왔나요, 여기? 아까 멋있는 아주 비단 응? 비단 쪽 비너스 쪽인가? 비너스. 네. 비너스. 그 비너스 쉘도요, 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쉘이 여기 비너스의 비녀를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비녀라고 그러나? 네. 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아, 여기 하나 있네, 정말. 여기 왼쪽 것이요. 비너스 신의 이 머리빛이라고 하는 이쪽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것이요, 하얀색은 비싸지 않은데 핑크라든지 여러 가지 색깔이 베리에이션으로 나오는데 수천 분 하는 것도 있어요. 콜렉터들한테는. 이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현란한 아름다움은 폐류의 위대한 예술성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겠어요? DNA. 예, 이게 말이죠. 자기 유전인자 가운데 이미 프린트된 거예요. 이 조개는 어쩔 수 없이 이 디자인을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위대함과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조상 때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죠. 수만 년부터 시작된 그 사람에게서 받은 DNA가 사슬처럼 우리를 끼어 있어요. 하나의 선으로.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많은 행동과 생각과 감성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삶의 부분은 운명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정말 찾아오는 필연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부분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이죠. 여러분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지적 기부를 하는 것이 제 생애 특권이거든요. 제가 소그룹에서 다른 페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같이 물음을 묻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기쁘게 좋은 음악가와 함께 뭐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오늘 나는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인 줄 몰랐어요. 뭐 신체적 장애 때문에 뭐 큰 아이인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학교 3학년인 줄 좀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얼굴이니 뭐니 다 어른 같아서. 네, 여하튼 그건 딴 얘기고. 뭐 더 여러분께서 할 이야기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상어의 이빨인데요. 진짜요? 네, 화석으로 된 이빨인데 여러분이 보석을 사지 말고 이거 몇 푼 하나니까 이거를요 목걸이로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이거를. 네. 근데 이게 화석으로요 이거 10배 큰 거 있어요. 이만큼 큰 거 있어요. 그거는 선사시대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을 때는 모든 동물이 컸어요. 인간이 나타나면서 줄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아까 좀 전에? 상어가 지금의 한 10배, 20배 되는 것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것들이. 근데 이빨이요, 손바닥만한 거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류나 금과 은보다는 이 자연에 얼마나 예뻐요, 이거? 네, 예쁘죠? 네. 나중에 보시고. 이 이빨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의 질문입니다. 이게 한 통으로 돌 같아 보이는데 세상에나 잇몸은 돌이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로 나가는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멕시코 땅이 있는데요. 거기는 단층에서 저렇게 큰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그거 이제 채굴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재밌어요. 이빨인 줄 알겠어요. 내 눈에는 돌로 보여. 일가님의 그 자연에 대한 감성은 그럼 역시 DNA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여수에 피난와서 이 남해의 그 현란한 바다가 이야기하는 언어를 제가 디코딩,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리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 메이커 앤 스토리 텔러.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본업이에요. 돈 안 생기는 본업인데 돈이 안 생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숭고한 일이에요. 돈 안 생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나이 때는 어렸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중학생인데 네, 중학교 2년. 그때부터는 관찰하면서 계속 키워간 거예요. 네, 그렇죠. 관찰하면서 그 스토리도 자기와 함께 크는 거예요. 계속 같이. 여러분이 소매물도를 간다고 하면 몇 년에 갔던 거하고 오래 갔던 게 달라요. 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그릇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내 그릇에.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사는 거고 이 그릇이 크면 그만큼 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시계 보는 사람이 있는 건 이거 끝날 때가 됐나 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해방받을 때가 됐으니까 카메라도 끝나고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끝내면 어떨까? 네. 일단 저기 컷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끝내는 걸로 하고 디프리로 네. 오케이. 저기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가야 돼. 혹시 가실 분도 있으면 가시고 그러면 이제 2부까지 끝나고 서클을 만들어서 둥글게 영어로 말해요. 언제나 갈 수 있다라는 걸 오픈엔드라고 해요. 끝날 때는 열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